이제 그 천승연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사주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의 여자분인데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받았죠. 이런 이름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쭉 장명 이론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검토를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이 사주를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오행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주를 좀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의 이름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뭐 직업적인 측면이랄지 건강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보완해 줄 점들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장명, 성명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리적인 어떤 사주 분석적인 얘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이런 사주 분석적인 얘기는 제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학자마다 관점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략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그 이름에 이 정화일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약한 정화일주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오행을 목화를 여기에 이름에 넣어줘야겠구나 하고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이 이 사주에선 꼭 목화만 써야 한다가 정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 일견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목화를 사주의 이름에 넣어주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제 장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성씨에 대한 거, 성씨가 우리가 장명을 하기 전에 그 성씨가 한자로 뭔지 또 뭐 본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두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씨가 천씨인 경우에 이제 한자로 이런 천자를 쓰는 성씨이고 그리고 이제 발음으로 하면 치읓이니까 금에 해당이 되고 자원오행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획수로는 삼획이고요. 그래서 이 성씨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두고요. 이제 이 성씨 발음오행 금에 맞추어서 나머지 이름들의 발음오행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오행은 그 이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자원오행을 넣어주지만 또 성씨의 자원오행과 연결해서 어떤 구조가 상생 구조가 되는지도 보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도 이제 성씨의 자원오행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자원오행 할 때 얘기한 게 성을 생각을 해서 성의 자원오행까지 챙겨서 해줘도 되고 또는 성씨는 좀 빼고 이름의 자원오행에 중점을 두고 해도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우선은 성씨의 자원오행까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라는 첫 번째 그 성씨하고 연결돼서 그 좋은 발음의 이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생되는 발음오행 구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선은 천씨가 금으로 시작되니까요. 뭐 금수금 하든지 금금토 하든지 아니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상생으로 쭉 흘러주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상생 구조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배열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런 배열들 속에서 필요한 그런 초성은 뭐 미음 비읍은 수오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옷 지옷 치옷은 금이고요. 또 이응 히읗은 토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그 초성들을 가지고 이런 구조의 그 발음 오행이 되게끔 이름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천승연이란 이름을 보면은 여기 시옷 또 이응 이렇게 써줘서 그 발음 오행이 금금토가 되도록 구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승연 이렇게 발음이 되는 이름의 경우는 발음 오행의 구성은 금금토 해서 상비가 되고 상생이 되고 하는 관계니까 그 발음 오행의 구성은 좋은 배합이다 할 수 있죠.
발음 모형의 구성은 좋게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이 지어진 이름을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고, 만약에 이름을 고쳐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부터 다른 배열을 선택을 해서 다른 발음으로 이름을 구성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천승연이란 이름의 발음 오행 구성을 보니까 금금토 되는 상생 배열로 해서 좋은 배열로 일단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원오행을 넣으려면 이제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한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넣어주려고 우선 했던 이 자원오행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뒤에 가서 수리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획수도 봐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봐가면서 한자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뜻의 글자. 아무리 자원오행 다 있고 획수가 좋아도 안 좋은 뜻의 한자는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좋은 뜻의 한자이면서 우선은 자원오행, 내가 필요한 자원오행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선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승연에서 한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 승자는 이런 승자를 선택하고 연자는 이 연자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승자는 이을 승자, 받들 승자는 자원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되고 저 쇠불릴 연자는 자원오행으로 화에 해당이 되고요. 이 글자는 바로 이 불화변이 옆에 보이기 때문에 자원오행이 화인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승연이란 이름에 맞추어서 한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한자의 자원오행이 목이고 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의 자원오행의 구성을 보니까 성씨까지 해서 본다면 성씨가 수고 그다음에 목, 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선 제일 먼저 앞에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목화라고 정했고 이름에 넣어줘야지 했었는데 그게 일단은 채워졌죠. 그 다음에 성씨부터 해서 관계를 보니까 수생목, 목생화 해서 상생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상생관계가 되는 것까지도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오행은 요 필요한 오행, 필요 오행만 채워줘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이 경우는 그 상생관계까지 포함을 해줘서 더욱 좋은 배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목화라고 선정을 했을 때 여기 순서를 목화 이렇게 맞춰주면 상생관계가 되니까 제일 좋은 배합이고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순서를 좀 바꿔서 화목 이렇게 되더라도 자원오행에서는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성과의 관계를 해서 여기가 극이 되니까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오행을 먼저 채워주었느냐를 우선 채우면 되고 그 안에서 관계는 두 번째로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름의 경우는 지금 자원오행을 잘 채워주었고 또 그 관계까지도 상생으로 맞추어서 자원오행의 구성은 매우 좋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획수를 봐야 이제 수리 사격을 계산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 승연이라는 글자는 자원오행은 그렇게 보고 뽑았고 이제 획수를 보니까 승은 8획이고 연은 13획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원획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획으로 봤을 때 8획 13획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수리사격 계산하기 전에 이 획수들의 음양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좋죠. 그래서 획수를 음양으로 봤을 때 3획이니까 홀수 양이 되고 8획이니까 짝수 음이 되고 13획이니까 홀수 양이 되고 그래서 음양이 다 있죠. 세 개 중에 모두 양이거나 모두 음이 아니고 음양이 골고루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한자 획수의 음양 조합도 좋은 배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승연이라는 그 한글 발음을 정한 다음에 한자를 고를 때 저 뜻, 잊는다, 계승한다 하는 그런 승자에다가
그 쇠를 이렇게 단련하고 불려서 어떤 그릇을 만드는 쇠불릴 연자, 뜻을 보고 잘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뜻을 보고 선택을 하면서 내게 필요한 자원오행 목이나 화가 들어있는지 봐서 고르고요. 또 동시에 이 획수도 보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획수도 이왕이면 음양 이렇게 하나는 하나는 양 이렇게 해서 고르면 좋고, 또 이 획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수리 사격을 만들었을 때 또 좋은 수리가 나오는 또 그런 획수를 골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뽑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글자 한자 하나만 딱 골라서 이게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그 뜻이 괜찮은데 자원오행이 내가 필요한 자원오행이 아닐 때도 있고, 또 자원오행까지 맞는데 획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 가면서 그 조건들이 다 맞는 글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일단 획수의 음양까지는 잘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획수 가지고 수리 사격을 계산을 해봅니다. 수리 사격 계산 방법은 생각나시죠? 예, 이름자 합해서 원격하고요. 그 다음에 성씨하고 첫 글자, 성씨하고 끝 글자,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자 다 합친 거, 이렇게 해서 4개의 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원격은 21획이 나오고 현격 11, 이격 16, 2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계산은 지금 앞에서 우리 요 3획, 8획, 13획 이거 가지고 3획, 8획, 13획 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수를 보고 그 81수의 기륭 쭉 정리해둔 그걸 찾아보니까 21수는 두령격으로 좋은 획수고, 11수도 신성격으로 좋은 수리고, 16도 덕망격으로 좋은 수리고, 24도 입신격으로 좋은 수리고, 그래서 이 4격이 모두 다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자 획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수리 4격이 다 모두 길수로 구성이 된 경우죠. 그러면 수리 4격도 구성이 잘 됐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원격이 21획으로 이제 길수인데,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큰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이 있고 이런 좋은 길수인데, 다만 여성의 경우는 남편 운이 안 좋고 부부 운이 안 좋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대흉수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린 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름을 쓸 주인공이, 천승연이란 이름을 쓸 주인공이 남자면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길수니까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쓸 아까 천승연이라는 인물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 이제 이렇게 여자에게 나쁘다라는 술이인데 이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은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 이름을 쓴 장명가가 이 획수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이제 우선은 그런 주장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현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남존 여비 사상도 있고, 여자는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보조하고 그런 입장의 사람이고, 여자는 어쨌든 사회적인 활동보다 우선은 가정 부부운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현대에서는 여자도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고 사회적인 그 성취를 목표로 하고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그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여자라고 꼭 나쁜 수리일 수가 없다. 여자래도 이렇게 매사에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지도자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여자래도 라는 그런 이제 판단에서 이 획수를 써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수리에서 이렇게 여자에게 좀 흉한 요런 거는 인정을 하는 경우 인정을 하지만 지금 원격이면은 그 나이대로 봤을 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죠. 어린 초년운이죠. 초년운이어서 많아봐야 한 20세 전까지 이 운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년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결혼을 해서 그 가정 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이런 운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된다. 만약에 이게 이제 형격에 있거나 이격에 있거나 예, 웬만하면 형격에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시기는 21세에서 40세 시기에는 결혼이 굉장히 결혼하는 시기이고 결혼 생활이 주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 획수를 쓰면 좀 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원격에 넣었기 때문에 초년운이라서 이런 영향을 안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거를 여성한테는 아예 흉하니까 일체 안 쓰겠다라는 아주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라도 얼마든지 요즘 현대생활 할 때에는 좋은 길수는 길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좀 생각하지 않고 여자에게도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저런 수리를 써줄 수도 있고 이제 그 판단은 이제 장명가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갖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좀 중간 정도로 모아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전해 내려오는 성명학을 선조들의 성명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쓰고 있으면서 이러한 그 조항 같은 거를 무조건 그냥 이제 뭐 나는 안 볼래 그러고 딱 안 본다 끝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는 예전처럼 이런 운은 이런 기운이 작용하는 건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결혼이나 남편운, 부부운이 굉장히 중점이 되는 시기에는 이런 획수는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여자인데 우선은 원격에 이 수리를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격 수리도 굉장히 좋지요. 예, 형격은 21세 이후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할 만한 시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고 부분도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격의 내용도 보니까 흉운을 피하게 하고 기운만을 조장하게 하고 재수 발전이 있고 인기 있고 또 여성은 더 남편을 출세시킬 수 있고 뭐 이래서 굉장히 좋은 수리이고요. 자, 정격도 말년운이면서 또 인생의 총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길수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승연이란 이름을 쭉 정리해서 종합해서 보니까 승자, 연자의 우선은 뜻, 어떤 한자를 썼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을승, 받들 승자에다가 쇠불릴 연자를 써서 어떤 조상의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윗분들의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것들,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입장의 사람, 예, 그리고 쇠불릴 연자는 쇠를 단련시켜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그릇, 예, 그런 인물이 되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뜻을 가진 글자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발음오행 구성을 보니까 승연해서 금, 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성하고 연결해 봤을 때 금, 금, 토 해서 상비관계, 상생관계 해서 발음오행 관계는 상생으로 좋은 관계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에서는 이 사주에서 필요한 그 오행을 꼭 넣어주라고 했었죠.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을 목화라고 앞에서 정했었는데 이 목화를 발음오행에서부터 넣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넣어줄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그 오행, 발음오행 성으로부터 시작한 그 부드러운 연결을 생각하고 또 한글 발음으로 좀 예쁜 이름, 여성스러운 이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맞춰주다 보면 발음 오행에서 이렇게 내가 넣으려고 했던 오행을 다 못 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일단 발음 오행의 구성에 중점을 두고 만든 다음에 못 넣은 거는 자원 오행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필요한 그 오행을 자원 오행에서 채워준 점이 잘 됐고, 특히나 이제 이 성하고 연결해서 이 상생 관계로 또 이렇게 구조를 나열되게 한 것도 더 잘 된 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획수를 보니까 3획, 8획, 13획 해서 한자 획수의 그 음양을 따져보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그래서 음양이 골고루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음양의 조화는 잘 됐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사격을 구성해 보니까 전부 길한 수리로 사격이 모두 다 구성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 사격 구성도 매우 잘 돼 있고, 예, 이 뜻도 괜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름은 잘된 이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 그 이론상 지은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좀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 있었죠. 불용 문자에 들어가는지, 또 이게 이제 그 본명으로 쓸 이름 같으면 그 임명용 한자에 포함이 되는 글자인지, 또 그 다음에 뭐 세 글자가 너무 눈에 띄게 나뉘는 것도 안 좋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요 글자만 나뉘는 글자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자 첫째와 둘째 이렇게 각각 쓸 수 있는 글자들이 좀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글자는 일단은 좀 첫째에게 쓰는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쓸 사람이 그 이제 형제 서열이 어떤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첫째인 경우, 장녀인 경우는 이 승자도 잘 맞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우리가 장명 이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